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자,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기다렸던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인사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공천 결과를 내놓을까? 그 결과는 바로 컷오프였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명문 정당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명문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앞에 명은 이재명, 뒤에 문은 문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내용 다뤄볼 텐데요. 앞서서 방금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를 의결하였다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구 성동 갑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다. 그런 설명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은 실청했지만 배제했다. 이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최근에요. 이 지역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불러서 확인해 보죠. 여기 보시면요. 가상대결이죠. 서울, 중구, 성동구, 갑 가상대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후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종석 전 실장을 놓고 가상대결을 해봤을 때 물론 오차 범위 냅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천 배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중성동 갑은 국민의힘 윤희숙 그리고 민주당의 전현희 이렇게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네.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앞서서. 근데 친문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되고 전현희 전 위원장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벌써 이게 불거진 게 한 달 전 이슈 아닙니까? 예. 한 달 동안 다뤄온 이슈인데 저는 분명히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재명 대표의 걸림돌이 되는 말하자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후가와 후폭풍은 온전히 감당해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명문 정당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는 명문 전쟁이라고 했는데 명문 대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임종석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그럼 지금 내전으로 이제 치다르고 보시는 있는 거죠. 그 오늘 상징적 사건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임종석 실장의 저는 그 공천 말하자면은 컷오프를 예상했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이기는 총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총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본인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치우고 가겠다. 예. 이미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예. 그런 것들을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이기 때문에 지금 8글자가 세간에 회자되는 건 아닙니까? 친명횡재, 비명횡사. 여기는 친문이라도 필요 없고 친문 중에서도 만일에 배지를 달고 원내로 들어온다면 예. 가장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임종석 전 실장을 무조건 쳐내고 그다음에 현재 친문 진영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좌장인 우리 홍영표 의원도 예. 저는 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처음부터 했었고 아마 이게 지금 가시화되는데 예. 이 과연 상황 관리를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티핑 포인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요, 앞서서 여러 인물들이 뭔가 얘기를 꺼내는데 그 공통점은 웬만하면 공천을 좀 할당해주고 뭘 해주고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재명 대표를 최근에 만났을 때 우리는 명문 전당,
명문 전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는요. 명문 위에 임종석을 살려야 한다. 공천을 줘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런 얘기를 당에 전달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던졌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요.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설명이 좀 나왔어요. 오늘 만남이 어땠는가. 내용 확인해 보시죠. 적대 정오의 정치. 그게 이제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점폭이 돼서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 김광선 변호사.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을 줘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요.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의 통합 이런 거를 넌지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강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한 거 이거 왜라고 보십니까? 일단요 이재명 대표와 다른 지역구는 몰라도 예. 저 자리는 임종석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지역구예요. 절대로 줄 수 그렇죠. 없다고요? 왜냐하면 저기 임종석 전 시장이 나가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당선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예. 결과적으로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랄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한다는 아예 그런 주장은 구심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랄지 이해찬 전 의원들이 이렇게 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뭐 그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쳐내고 나서 일단 당 자체는 예. 이해찬이랄지 뭐 친노랄지 아니면 친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순혈주의, 친명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총선에서 아무리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공격받고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계속 갈 수 없으면 예. 총선의 승리에 아무도 의미 없어요. 차라리 패배한다 하더라도 예. 정말 자기를 따르는 친명으로만 당을 만들어서 자기를 호유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주냐 안 주냐는 예. 이게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우리가요 당 내에서도 또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친문과 친명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저런 상황으로 가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을 찌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저런 것까지 감수를 하면서 그 예. 위험한 것까지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것은 딱 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본인의 어떠한 호위무사로만 된 예. 민주당을 만들겠다. 즉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에서 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억을 돌려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당의 원로의 당부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이번에도 선대위원장을 이해찬 전 의원으로 한다 어쩐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경선 전부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초기에 누구의 후보 손을 들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판세를 보다가 들어주는 건데 이제 초기부터 딱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줬고 예. 계속적으로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분이 이해찬 전 대표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해찬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떠한 세랄지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총선은 마이웨이 내가 하는 플랜에 의해서 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 부분이 뭐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그렇고 중도층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표가 이탈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이 배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대진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화면으로 좀 나눠서 볼까요? 좀 두 인물이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종석 전 실장 측이 입장을 바로 냈어요. 이 결정이 나온 뒤에. 이겁니다. 컷오프가 나온 뒤에 선거운동 중단한다. 대책 수기 중이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 성동갑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중단. 그리고 대책을 수기 중이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여선웅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지금 수기 중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수기의 내용 중에는 혹시라도 무소속 출마. 앞서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전해드렸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조금 앞서는 그 절대값 숫자가 나왔거든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 이런 게 혹시 결정이 나올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뭐 보고 싶진 않은데요. 예. 내일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40분에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잡혀 있다 이거죠, 지금. 저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뭔가 예. 입장문을 길게 이제 텍스트로 낼 수도 있는데 예. 내일 기자회견까지의 뭔가 그 시간을 이렇게 텀을 좀 길게 잡았다는 거는 뭔가 조금 이재명 대표 측한테 다시 한번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신호를 보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천 배제는 뭐 성동에는 컷오프가 됐지만 예. 뭐 원래는 전략공간위에서 송파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사도 타진해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재배치가 아니지만 뭔가 이 상황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틈을 지금 이제 대표 측한테 준 거라고 이렇게 조금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틈을 줬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의 공천, 전략 공천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경선하세요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꼭 이제 재배치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재배치라든지 어쨌든 이 그 명문 갈등에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이 딱 그 폭발점에 왔는데 예. 이거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적인 약간 뭐 기회를 좀 줬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뭘까요, 당에? 뭐 지금으로서는 뭐 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다시 이거를 번복하고 컷오프를 번복하고 뭐 경선을 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전현희 전 위원장이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그걸 번복하는 것도 더 이상해지죠. 더 이상해지죠. 그래서 저는 예. 뭐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 어쨌든 뭐 계속 이제 정치는 움직이는 뭐 생물이니까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민주당 뭐 이렇게 지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지금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나 아니면은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제3정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출마할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보시는 네. 거네. 지금 내일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뭔가 고민을 하고 아마 물밑에서 민주당 인사분들과 굉장한 접촉이 있겠죠? 아마도 어떤 설득 또는 대안, 거절 이런 게 오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패널분들이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아무튼 뭔가 불편해하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거 아니한 시각이 굉장히 짙게 나왔었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이거 박창환 교수님하고 김광삼 변호사는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임종석 전 실장 하면은 아, 이분은 나에게 누구다. 이렇게 나에게 누구다. 이 누구라는 걸 맞춰주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 그럼요. 앞서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신 분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 선거도 성립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혼자 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리돌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가 그 망신 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그냥 제풀에 자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주기 싫은 거죠.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는 거겠죠.
대권 경쟁. 뭐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자, 박찬호 교수님.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존재로 머릿속에 담겨 있을까?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뭐 경쟁자일 수밖에 없죠. 경쟁자요? 네. 그럼 그 경쟁자라는 거는 어떤 분야의 경쟁자입니까? 뭐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잠재적 경쟁자를 다 죽이는 거다. 총선 승패, 총선에 지더라도 경쟁자를 죽이고 아까 가겠다. 논평 중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분이 평가들을 있어요. 하셨는데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오. 총선 패배하면 예.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저는 그게 뭐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서 당 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경쟁자지만 사실은 그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좀 뭐랄까 강북의 양지 그것도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게 예. 본인이 재선 지역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 그러니까 지금은 중성동갑인데 이제 과거에는 성동구였죠. 그렇죠. 그 거기서 지역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거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지, 그렇죠. 상대적으로 당선이 좀 손쉬운 곳 이런 곳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실 정치에서는 본인이 재선을 한 지역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갔는데 거기에 다시 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좀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2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험지에 나가준다면 예. 뭐 당 지도부도 박수치고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정무적, 예.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예. 지금 사실 두 분은 본인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순망치 않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고 누가 이기는 관계가 아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사실은 86세대 어떻게 보면은 86세대의 리더십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예. 본인이 조금 어려운 처지더라도 저는 뭐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나가신다면 예.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시 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오늘 결정도 아쉽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략공천 한 명을 지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시장을 배제한 건데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붙였다라면 그런 결정은 왜 안 했을까요? 근데 경선을 붙이게 되면 예. 여기서 탈락하신 분은 지역 재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다른 지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용산 같은 데는 민주당으로 보면 험지거든요. 예. 뭐 용산에 가게 되면 전현직 비서실장 간의 대결도 이룰 수 있고 또 전현희 의원이 원래 전략 지역으로 고려됐던 게 강동이거든요. 예. 뭐 그런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한강벨트의 어떤 예.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전현희 카드가 예. 뭐 최악은 아니었다. 민주당 지지층에 봤을 때 최악은 아닌데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잡힌 임종석 전 시장의 기자회견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민주당에서 가장 바라는 걸 그럴 거예요. 당의 결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구를 합니다. 당이 어떤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의사가 있습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가장 바라겠죠. 그런다. 그게 아닌 반대로 가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탈당 불사한다. 무소속 출마 불사한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또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나왔던 문제 다시 한번 불러오죠. 김광전 변호사께서는 저 물음표, 저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요. 예. 경쟁자도 아니고 장애물입니까? 장애물 아니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재명의 장애물인데 예. 뭐에 대한 장애물이냐? 예.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대표가 됐건 다음 대통령 선거를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호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사불란하게 호유를 해야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해야 하는 거죠. 장애물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자기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재배치 그런 얘기 나오고 민주당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요. 지금 민주당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요. 예. 더군다나 친명 지도부로 딱 짜여진 그런 지도부에서
임종석한테 뭐 이제 와서 재배치를 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예. 재배치한다고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그거에 따른다? 수용할까?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은 앞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재배치하니까 내가 배구중을 하겠다. 예. 지금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배치하면 그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스탠스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 이율 배반적이에요. 어. 그래서 내일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총선을 출마해야 할지 아니면 예. 이대로 접어야 할지를 고민을 할 것이고 예. 또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면 사실은 무소속 출마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건 부담이 될 거예요. 예. 더군다나 저곳에 출마를 해서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저 지역에서 윤희석 전 의원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건데 예. 참 본인 입장에서 출마 안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금 생각할 기회를 갖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잡아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진짜 굉장히 많은 일 그리고 그 시간의 밀도라는 건 단순히 하루가 아닌 그 엄청난 밀도가 있는 뭔가가 오가겠죠. 지금 아마 이 시간도 뭔가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접촉이 오가고 누구를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이럴 거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요. 짧게 한 말씀만 예. 더 드려도 돼요? 이재명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예. 내년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패배하게 말씀하셨는데 되면. 예.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패배하게 돼도 예. 절대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는 행태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 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지게 되면 정계 은퇴라든지 물러나야죠. 그렇지만 본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법 리스크도 있고 현 상황에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물러날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건데 의견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요. 총선 패배를 전제로 했을 때 과연 무엇인가 이거 두 분이 다른 목소리 내주셨고요. 한 분은 아까 그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불러오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존재인가? 한 분은 경쟁자다. 한 분은 장애물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결과와 관련해서 뭔가를 전망하고 분석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과거에는 친문으로 간주가 되셨었나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충성동갑을 뺏기잖아요. 네. 임종석은 왜 다른 험지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예요, 격전지. 그거 뺏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충성동갑을 뺏겼다 그러면은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폭망이고요. 아,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게 오늘 공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이 이게 그러니까 폭망이 났었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좀 명문 전쟁 또는 명문 내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친문계 의원, 비명계 의원과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당에 친명계 의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비명계 또는 친문계라고 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관계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내일 기자회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예. 이게 지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이야기했지만 예. 성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동이 최근에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선거 이후부터 계속 이제 나타났는데 예. 거기가 이제 그 성수동 뭐 서울숲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부촌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네라서 예전에 그 성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동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후보를 정해가지고 선수를 뛰게 해주고 지금 활동하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그냥 관심거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안에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이 지역구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격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재성 전 수석 이야기처럼 여기서 만약에 전현희 후보를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지게 된다면은 총선 전체를 승리하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안 줬는가? 그런 거죠. 네. 그런 어쨌든 이제 책임론이 일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한테 전체 선거에 판세에 영향을 주는 선거구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성동에 이제 이 전현 후보가 이제 확정이 돼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이제 선거운동을 돌입한다고 보면은 예. 몇 번을 가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다른 데 약간 발목도 묶이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아. 재배치는 어렵더라도 그게 현실성이 낮더라도 민주당 중앙당이나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서 예. 계속 뭔가를 수습하려는 노력, 뭔가 통합, 화합의 뭐 제스처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게 그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되더라도. 예. 근데 그러한 뭔가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면은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약간 조금 좀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한 명의 주목을 받은 인사,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사퇴를 했죠. 그 전에는요, 최고위원 회의를 불참한다 그랬어요. 보이콧입니다. 불만,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의 참석 안 합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가 발표된 이후에는 자기의 직을 던졌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걷어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직 연락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갖고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에 낫겠죠. 고민정 최고가 최고에 참여해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게 맞고. 최선 평론가?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에 앞서서 정성호 의원 친명 좌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성호 의원이 아니 그 회의 안 나올 거면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반응을 보인 셈이 됐는데 글쎄요. 친문계 의원, 친문계 인사들의 이게 뭐랄까 소심한 반격입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을 놓고 보면은 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진 거에 대해서 저는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정성호 의원은 그래요. 아무런 당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에 있었던 모든 의사결정에는 다 관여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현근택 변호사 그때 그 뭐 의결 징계 의결까지도 다 문자로 하는 그 아무런 그 위치에 있지 않은 분이. 근데 오늘도 공교롭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뒀어요 또.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백불에서 아니 그 모 중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도 봤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정성호 의원의 겁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그 당에서 의사결정 기구의 최고위급 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건 조정하고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절충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제 기구로 가는 게 최고위원 회의지. 최고위원들이 아무런 의견 내도 모르쇠로 하고 결론은 답정로고 이건 최고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그때부터 말하자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한 것처럼 너 물러나 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파국 직전에 와 있는데 저는 위기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잘 풀리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만 위기가 풀리지 않으면 파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말하자면 친문 진영의 전략적 침묵이 내일 아침이면 이제 발화가 되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절충점이나 타협안을 찾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더 압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티핑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정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비상계획을 친명 진영에서는 꺼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안이한 대책으로 계속 압박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제 풀에 물러나겠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전개됐어요.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공천과 다 관련이 있는 모습들인데 그 모습 좀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정치권과 언론들이 기다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전현희 전 위원장과 관련된 결정을 발표한 뒤에 추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 추가 회의에서 또 다른 전략공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내일로 약간 미뤄졌어요. 발표 내용이.
그 대상자로 꼽혔던 인물들이 바로 2명이 더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민주당에서요. 여전사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전현희 전 위원장은 전략공천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명, 추미애 전 장관, 이현주 전 의원, 과연 어떤 공천, 전략공천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요. 요거 박찬영 교수님.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공천 됐어요. 만약에 지금 화면에 나온 3인방 중에서 남은 2인방, 추미애, 이현주 두 인물도 어느 지역으로 전략공천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게 예.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자리에 전략공천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자리에 가서 예. 그동안에 좀 뭐랄까요, 당원들에게 좀 아픔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예. 좀 희생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전사 3인방이라고 묶어놨는데 전 네이밍 잘못됐다고 봐요. 전현희 카드는 분명하게 민주당 지지층에게 예. 고생했다. 그리고 윤 정부 출범하자마자 예.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준 입증한 인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현희 카드가 다른 두 분하고 연관되는 좀 건 결이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민주당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전사 3인방. 그런 점에서 좀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보고, 예.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윤 정부 출범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추미애 전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줬던 분이거든요. 사실 친문계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요. 뭐 지금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예.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를 10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예. 두 분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준 아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그 공천은 굉장히 어려운 험지에 가서 진짜 험지를 주든가. 그렇죠. 그러면은. 두 분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뭐 그게 만약에 험지가 아닌. 예. 예를 들어 정말로 이런 자리를 줘라고 이렇게 뭐 나올 험지의 경우에 반대말을 뭐라고, 양지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만약에 성동 이런 데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뭐 이미 결정이 났지만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친문계 인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는 친문계냐 친명계냐를 떠나서 예. 민주당 지지층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의 공천이 험지가 아닌 뭐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럴 경우 예. 그 후폭풍은 오늘 결정 못지않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내일로 뭔가 발표가 미뤄졌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미뤄질 것인가,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2인방, 3인방 중에서 한 명 결정됐어요. 2인방이 남았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관련 내용 못지않게 이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반향과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잡지는 않았겠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성동구에서 일정이 있었어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한 박스 열쇠가 주문이 같이 들어주시고 공약 카드 같이 들어주시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이제 기우대요. 파이팅. 네. 처음 봐요. 과거 굴뚝 시대의 한 정점이었던 지역이 현대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민주당의 무슨 뭐 최고위원회 한다면서요. 임종석 후보를 날리느냐 말리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김광선 변호사. 오늘 사실 성동구 행사가 뭐 우연히 겹쳤겠죠. 이건 미리 잡았을 테니까. 네, 오늘 임종석 전 시장 관련 내용이 그걸 뭐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후보가 있었어요. 윤희숙 후보는 상대로 누가 와도 상관없다. 그럼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윤희숙 대 전현희의 대결이 지금 됐는데 사실 그 중구 성동갑은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근데 원래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연선웅 전 행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좀 변화가 조짐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다 소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현희를 준 건데 과연 그게
민주당 지지를 특히 이제 중도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도층이 저기에 소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여전사 3인방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점에 의원하고 하면서 초심적으로는 잘 왔다고 봐요. 이제 권익위원장 한때부터 좀 약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계속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음모론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중도층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추미애나 이현주 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은 사실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 측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있다 또 나와서 그쪽에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저 추미애하고 이현주 전 의원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 굉장히 날쌔게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아무튼 모멸을 줄 정도의 공격을 했는데, 저는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안기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당직부터 시작한 분이라서. 근데 저 여전사 3인방을 앞세워서 과연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 전략이 저게 정말 잘된 전략인지 못된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경원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보수의 어머니라고. 저는 저 세 분을 보수의 어머니 3인방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게 총선에서 보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3명의 여전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공천 결과 발표,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좀 다뤄봤고요.